코스피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식어가던 시장이 어느 순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전광판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뉴스에는 사상 최고치, 반도체 랠리, 외국인 매수, AI 수혜주라는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진짜 한국 증시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래 기다린 투자자들은 드디어 보상받는 것 같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 다시 뛰는가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상승이 계속될 힘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모두가 안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되는가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다시 뛰는 이유와 그 뒤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작은 버튼 하나가 더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늘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떨어질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고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말 위험한 순간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시 웃기 시작할 때, 모두가 이제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위험은 조용히 가까워집니다. 코스피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수 뒤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놓치기 쉬운 신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반도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코스피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이름이 움직이면 시장 전체의 색깔이 바뀝니다. 두 회사가 오르면 코스피는 강해 보이고 두 회사가 흔들리면 전체 시장이 약해 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한국 증시는 언제나 수출과 반도체에 깊게 기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반도체를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미래, 인프라의 핵심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고 AI 서버가 늘고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은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거대한 종목이 지수를 끌고 가는 구조가 더 뚜렷해졌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가 오른다는 말은 모든 기업이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스피라는 숫자는 수많은 기업의 평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오르면 다른 업종이 조용해도 지수는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입니다. 시장의 얼굴과 시장의 속살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코스피가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종목은 이미 과열되어 있고 어떤 종목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업종은 오히려 경기 둔화의 그림자 아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지수만 보지 않습니다. 시장의 폭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종목이 함께 오르고 있는지, 상승이 반도체 몇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코스피가 강하게 오를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수가 오른다는 사실만 보고 시장 전체가 안전해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승장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승장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경계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누구나 조심합니다. 빚을 내는 것도 무섭고 추격 매수도 망설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매일 오르면 사람들은 점점 대담해집니다. 어제 살 걸, 지난주에 들어갈 걸,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생각이 이 머리를 지배합니다. 이때부터 판단은 분석이 아니라 조급함이 됩니다. 시장은 늘 조급한 사람의 돈을 가장 먼저 시험합니다. 코스피가 다시 뛰는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기회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놓친 것 같은 불안에 쫓기고 있는지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속도입니다. 좋은 상승도 너무 빠르면 부담이 됩니다. 계단처럼 오르는 시장은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처럼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은 한번 흔들릴 때 충격도 커집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기대가 먼저 쌓입니다. 실적은 아직 숫자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미래의 성공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조금만 흔들려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뉴스도 과열된 시장에서는 큰 하락의 이유가 됩니다. 고객사의 주문이 조금 늦어진다. 미국 기술주가 흔들린다. 환율이 불안하다.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이런 작은 문장 하나가 갑자기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빠른 상승은 투자자를 기쁘게 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훨씬 예민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위험은 외국인 자금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늘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시장은 강해지고 외국인이 빠지면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반도체 랠리는 글로벌 자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미국의 AI 주식이 오르고 메모리 업황 기대가 커지고 달러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코스피는 빠르게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글로벌 자금이 방향을 바꾸면 한국 시장은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 기업을 싫어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포트폴리오 안에서 돈의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움직이고 달러가 강해지고 위험 자산 선호가 식으면 한국 주식은 먼저 팔리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외국인 매수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자금이 얼마나 오래 머물 돈인지, 단기 차익을 노린 돈인지, 구조적인 배분인지까지 봅니다. 네 번째 위험은 환율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차트는 매일 보면서 환율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에서 환율은 시장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원화가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원화가 흔들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도 환차손이 부담이 됩니다. 특히 한국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복잡합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외국인 자금 유출과 물가 부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금리 정책도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원화가 흔들리고 금리를 버티자니 경기와 부동산과 소비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의 기초 체력은 다시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지수는 빨갛게 빛나도 외환시장은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은 금리입니다. 주식시장은 늘 금리와 싸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은 더 위험한 곳으로 움직입니다. 주식, 부동산, 성장주가 힘을 받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게 오래 유지되면 기업의 비용은 늘고 소비는 둔해지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는 낮아집니다. AI와 반도체처럼 미래 기대가 큰 주식일수록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이미 좋은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유동성이 다시 풀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시장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오거나 환율이 불안하면 금리 인하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주식시장은 실망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상승을 볼 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상승은 실제 이익이 만든 상승인가? 아니면 금리 기대가 만든 상승인가? 둘은 비슷해 보여도 위험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여섯 번째 위험은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간격입니다. 주식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는데 자영업자는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돈을 벌어도 내수 기업은 매출이 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이익은 좋아져도 청년의 일자리는 쉽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증시의 오래된 모순입니다. 시장은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의 삶은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간격이 너무 커지면 시장은 언젠가 질문을 받습니다. 지수가 오른 만큼 기업의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가? 기업의 실적이 오른 만큼 경제 전체가 좋아지고 있는가? 경제 전체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상승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 고수들은 바로 이 간격을 봅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앞서가면 언젠가 숫자가 그 거리를 메워야 합니다. 일곱 번째 위험은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확신입니다.
상승장이 길어지면 가장 위험한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AI 시대니까 다르다. 반도체는 무조건 간다. 코스피는 이제 저평가를 벗어난다. 외국인이 계속 살 것이다. 물론 일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맞는 이야기를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높은 기대를 안고 사면 위험합니다. 좋은 산업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으면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만이 아닙니다. 가격입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라도 내가 치르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투자 결과는 달라집니다. 개인 투자자가 빠지는 함정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가격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가격을 잊은 사람에게 가장 냉정합니다. 그렇다면 코스피는 지금 거품일까요? 여기서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품이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거품은 아닙니다. 기업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높은 주가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 것은 지수의 높이가 아니라 이익의 속도입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더 오르려면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수출이 늘고 금융주와 자동차와 조선과 방산 같은 다른 업종까지 이익 개선이 퍼져야 합니다. 만약 시장 전체의 이익이 따라오지 못하고 반도체 몇 종목만 지수를 끌고 간다면 그 상승은 점점 좁아집니다. 좁은 다리 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작은 흔들림에도 모두가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상승의 확산입니다. 진짜 강한 시장은 특정 종목 하나만 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 관련 부품주가 움직이고, 장비주가 움직이고, 금융주와 소비주와 중소형주까지 온기가 퍼집니다. 시장의 온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주만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은 제자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시장 전체의 힘이라기보다 지수의 착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종목은 그대로인데 뉴스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라고 말하는 상황, 바로 그것이 시장의 폭이 좁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매일 지수만 보지 않습니다. 상승 종목 수, 업종별 흐름, 거래대금의 이동을 봅니다. 돈이 한 곳에만 몰리는지 아니면 시장 전체로 퍼지는지 확인합니다. 시장의 진짜 건강은 지수보다 넓이에서 드러납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거래대금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시장은 소리가 다릅니다. 거래가 늘고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게 부딪히며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과도하게 커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들의 신용융자, 레버리지 상품, 단기 매매가 급격히 늘어나면 시장은 더 불안정해집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키워주지만 하락장에서는 공포를 키웁니다. 지수가 조금만 내려도 강제 청산과 손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은 하락을 부릅니다. 실제 위험은 기업의 가치가 하루 만에 무너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빚을 안고 같은 방향에 서 있을 때 생깁니다. 모두가 같은 문으로 나가려 하면 출구는 갑자기 좁아집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를수록 빚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대응 기준입니다. 코스피가 어디까지 간다고 맞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비중을 줄이고, 어떤 상황에서 더 기다리고, 어떤 상황에서 현금을 남길 것인지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돈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현금을 싫어합니다. 모든 돈을 시장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흔들릴 때 현금이 없는 사람은 좋은 기업을 싸게 볼 수 있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늘 일부를 남겨둡니다. 상승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늘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반도체 이익 전망입니다. 코스피 상승의 핵심이 반도체라면 반도체의 숫자가 계속 좋아져야 합니다.
HBM 수요가 유지되는지, 메모리 가격이 버티는지, 고객사의 주문이 줄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단기 매수인지 장기 배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과 금리입니다. 원화가 안정되고 금리 부담이 낮아져야 시장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승 종목의 확산입니다. 대장주만 오르는 시장인지 여러 업종으로 온기가 퍼지는 시장인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빚으로 들어온 돈이 많아질수록 하락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이 5가지 신호가 살아있다면 조정은 지나가는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면 상승 속에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말은 시장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시장일수록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말 강한 상승장은 의심을 견디며 올라갑니다. 중간중간 조정을 받고 과열을 시키고 실적이 그 자리를 메우면서 다시 전진합니다. 문제는 아무런 조정 없이 모두가 한 방향만 보는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은 겉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취약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뛰기 시작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호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의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가 깨지는 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 남들처럼 공포에 팔지 않고 남들이 환호할 때 무작정 따라 사지도 않습니다. 좋은 시장은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되고 조급한 사람에게 함정이 됩니다. 코스피의 상승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오랫동안 받아온 저평가라는 낙인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확대, 반도체 경쟁력, AI 인프라 수요, 외국인 자금 유입까지 여러 요소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주주환원은 실제로 늘어나는지, 기업 이익은 약속처럼 성장하는지, 반도체 외 업종도 함께 살아나는지, 외국인 자금은 떠나지 않고 머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은 기대만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적으로 도착해야 합니다. 그 길 중간에서 숫자가 따라오지 못하면 기대는 순식간에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떨어질 때는 누구나 위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를 때 위험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돈을 벌고 있다고 느낄 때 조심하라는 말은 분위기를 깨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뛰기 시작한 지금,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제 걱정이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걱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뀐 겁니다. 하락장의 위험은 공포이고 상승장의 위험은 방심입니다. 공포는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방심은 사람을 무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질문은 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상승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국 증시가 드디어 긴 저평가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도체와 AI 기대가 너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된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시장, 여러분이 들고 있는 종목, 여러분이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시장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수가 오를 때 그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코스피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신호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